자,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장병 군인이에요. 군인 아저씨 얘기예요. 내일을 준비하는 적금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를 상향을 했고요. 최소 가입 기간을 완화하고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군인 아저씨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서 개정된 내용은요. 장병 내일 준비금에 대한 이자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고 이러한 가입 요건, 현역병 등 군 복무 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고 전역일까지 최대 24개월, 월 40만 원 적용 기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월 40만 원이 월 55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자 소득 비과세 특례 가입 대상은요. 가입 당시 자녀 복무 기간 6개월 이상인 군 장병, 현역병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인데 가입 당시 자녀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군 장병에 대해서도 최소 가입 기간 완화하는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에 및 한도를 상향을 했는데 종전에는 총급액 7천만 원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이었고 한도는 연간 월세액의 7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월세액의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개정이 돼서 총급액이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상향이 됐고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각각 1천만 원씩 상향이 됐어요. 소득기준이 상향이 됐고 그리고 한도 금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서민이라든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인데 이 개정된 내용은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계속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 보시게 되면 월세액 탭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탭 중에서 월세액 탭에 가시게 되면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요게 나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요 부분입니다. 여기다 쭉 다 입력해 주는 겁니다. 임대인 누구, 사업자 등록번호, 뭐 유형, 뭐 여러 가지 쭉 하고 개시일, 연간 월세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입력을 해 줍니다. 연간 월세 공제 대상 금액 1,000만 원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쭉 입력을 해주게 되면 알아서 세액공제 금액이라든가 이런 금액들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언제 보니까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 막 입력을 했는데 도대체 세액공제 금액이 안 떠요. 안 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예요? 총급액이 엄청 높았던 거예요. 총급액이. 그러니까 총급액이라든가 종합소득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면 총급액이 크다 보면 월세 세액공제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총급액 기준 금액으로 7천만 원, 8천만 원이긴 하지만 8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연간 월세액을 다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제 대상 금액란에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왜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들이 갸우뚱하는데 총급액 등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발전 특구 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가 신설이 되는데 기회발전 특구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입니다. 분리과세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큰 저기는 없어요. 자,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은 10년간 9%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은 따로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해서 분리과세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과세 특례가 신설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게 신설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총급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흔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막 그러는데 뭔 소득공제도 안 되거나 굉장히 쥐꼬리만큼만 해주느냐 막 뭐라고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급여가 총급액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총급액이 높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총급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은 1억 원에 25% 얼마? 2,500만 원 이상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2,600만 원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이 되니까 혜택이 굉장히 적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이 적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뭐예요? 총급액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납세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가 있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신용카드를 잔뜩 쓰게 되면 소득공제 겁나게 많이 받을 걸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급액이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는 거고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이 높은 거는 신용카드보다는 훨씬 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통,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이 높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총급액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을 했어요. 2023년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요 10% 공제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더 이어지는 거 여기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액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7천만 원 초과는 기본 공제 한도, 추가 공제 한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 요거 좀 추가적으로 더 볼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조정 제외되는 금액이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제외하는 금액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세금 낸 거, 상품권, 유가증권 구입한 거, 정치자금 세액공제 받은 거, 월세 세액공제 받은 거, 이자 상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안 돼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라든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냐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소득명세 부양가족 여기 신용카드 탭이죠. 신용카드 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국세청의 자료가 다 들어가 있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게 되면 쫙 다 구분돼서 다 적용이 될 거고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했죠. 요거 뭐예요? 2023년도 신용카드 등 불러오기 하면 요거 반영이 될 거고 증가분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그래서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화면에 신용카드 등에서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게 되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이 쭉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집계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금액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반영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참고사항 여러분 뭐 신용카드 직볼,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비 증가분 이렇게 쭉 다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계산된 내용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참고사항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등등등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참고적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업종명이 명확화됐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법인 사업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는 공제 감면
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도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업종명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명과 일치시켰다는 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R&D 세액공제, R&D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인건비 범위를 합리화시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뭐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한테 주로 적용이 되는데 혹시라도 개인 사업자한테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했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범위를 합리화시킨 건 뭐냐면 4대 사회보험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인건비 범위에 명시했다는 거.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요 부분에 사용자 부담분도 인건비 범위에 명시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세액 공제되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개정되는 거 4대 사회보험료의 공제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써놓은 내용은 제가 그 세무사랑 정석이라든가 또는 법인세법, 개정세법 할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사항이니까 이 이론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보고 계신 세무사랑 정석에도 내용이 수록된 겁니다. 자, 화면은 어디냐면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라고 해서 공제감면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화면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경상연구개발비 1번 여기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여기다가 회사 부담분도 포함을 해서 입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 발생액을 입력을 하면 연평균 발생액, 증가 발생액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D 비용 세액공제 중에서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14개, 140개가 아니고 14개, 270개를 기술을 쭉 했어요.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에너지, 환경, 로봇, 첨단 소부장, 탄소 중립, 뭐 미래형 자동차 여러 부분들이 쭉 있다라는 거. 물론 적용되는 회사들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이런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첨단 전략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신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 범위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